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바쁘신 주말에도 이렇게 미준 채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말이면 생각나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중 대표님 나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색다른 코너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대표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한번 제가 구독자분들께 홍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가 있고요. 제목은 미국 주식 초등학교입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주식 초등학교, 줄여서는 미주초라는 이제 코너를 시작하게 됐는데, 미주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첫 출발을 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도 맨 처음에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듯이 사실 초등학교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을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필요한데 일단은 사례들은 주로 다 미국 주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업을 보는 방법들,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들, 투자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들, 나아가서 기업의 미래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 등등 하나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요 초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최소한 뭐 제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준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저분들의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 내가 그것들 이해를 하고 내가 판단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코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코너들이 저도 예전에 교육을 한 십몇 년을 해봤는데 가장 인기가 없는 코너기도 하거든요. 예. 예, 보통 이제 종목을 알려주면 조회수가 한 10배 나오고 뭘 배웁시다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이 조회수가 나와서 사실 이 코너를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해보자고 했을 때도 과연 얼마나 보실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또 어, 미디온 TV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또 배우시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아시는 분들이 이미 수업을 들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주로 초보자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워가실 수 있게끔 제가 잘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하나씩 영상들을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이렇게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시는 편이라서 구독자분들께서 가끔씩 이제 댓글을 읽어보면 미중 구독자분들은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미중 방송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네. 밤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도 그 자장가 삼아서 좀 청취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것 같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어, 네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 그 수학을 굉장히 잘했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 너무나 어렵고 이게 적분 나오고 행렬 나오고 그런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학력고사 볼 때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었는데 그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너무 외워서 했잖아요. 공식을. 네.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를 들면 뭐 이거 두 배 하면 이거 더 네.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도 해주지 네. 않았고 그냥 외워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원리가 중요해지고 이 과정을 이해 맞습니다.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쌓여야 나중에 주식 분석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쉬울 수 있고 조금 더 상급자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요. 조금 생각보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저도 첫 시간을 정말 좀 더 그래도 확 관심 있는 걸까 하다가 예, 결국은 어차피 넘어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첫 예, 발을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기초부터 잘 넘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네, 어쨌든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초기 단계들을 공부들을 조금만 잘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위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왔을 때 그게 딱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를 경험할 텐데 맨 처음에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예. 답답한 기간들을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조금은 넘어가셔야 된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 정도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설명드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분들은 또 제가 댓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잠들지 않게 최선 다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1교시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이 이미지를 제가 GPT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US 스탁 일리멘터리 스쿨이라고 아니 뭐 글씨가 잘 나오게끔 나름 애썼는데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초등학교의 이미지로 하나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재무제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제일 막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뭘 하다가 갑자기 재무제표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보기 어려워. 이 숫자 나 머리 아파. 하면서 대부분 다 포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리딩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리딩방에선 다 알아서 정리해서 종목만 딱 알려주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좀 첫 시간에 재무제표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미래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위한 그 재무제표 책을 사실 처음 쓴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이거든요. 오렌 어, 버핏 스승으로 알려져 예. 있는 그 그레이엄이 쓴 책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의 재무제표 읽는 법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재무제표 책에 비하면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 그레이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무제표 이 책을 읽어서는 10배 오를 주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보통 음. 재무제표 책에 보면 10배 오를 주식을 찾아라고 하면 재무제표 읽는 법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첫 재무제표 책을 쓴 그레이엄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음. 10배 오를 주식을 찾으려면 딴 거 하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이 책을 통해서는 10배 오를 주식을 못 찾는다. 다만 위험한 기업들, 빨리 걸러야 되는 기업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빠르게 거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예. 기반 위에 향후에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할 기업들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밑에 기본에 재무제표를 조금 배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음. 번째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이게 어떤 데이터나 표라고 생각하거든.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성적표 막 나오거든요. 예. 이 성적표를 우리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랑 성적표가 완전 다른 구성이라서 봐도 잘 음. 모르거든요. 막 예. 표준 점수, 원점수, 뭐 표준 편차 막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예. 저희 때는 그냥 점수랑 등수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딱 해석하기 좋았는데 지금 성적표는 옛날 부모님들이 이 성적표를 처음 받아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재무제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도 분명히 우리 회사는 위험하고요,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금이 좀 모자라요라는 것을 말로 쓰지 않고 숫자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의 핵심이지,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아,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기계가 다 계산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나 투자 지표들을 외우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걸 이해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성적표를 봤을 때, 얘가 이 정도면 잘한 거구나. 아, 얘가 지난달부터 되게 노력을 하더니, 잘한 게 맞네?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걸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듯이, 재무제표도 역시 마찬가지. 숫자를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4%로 올랐다. 이거는 그냥 기계가 다 계산해줘요. 그러면 이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활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좋아지는지에 대한 경영 활동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이면을 보는 것.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결과가 숫자인데 그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재무제표 분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구성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투자 제일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를 때 투자 시작해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엔비디아로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2020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워낙 떨어지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수익률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만약에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있으면 사실 평균적인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종목을 찾아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수업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음, 이제 이어서 좀 이제 실제 이제 내용들을 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분명히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지를 먼저 상상해보고 그 활동들이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으로 기록되는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숫자를 보면 어떤 활동들을 잘 해냈는지를 그 기업이 상상해서 아, 여기서 회사들이 많이 움직였구나, 회사를 샀구나, 유형자산 투자를 해서 뭔가 설비를 많이 늘렸구나라는 게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진짜 재무제표를 잘 보시는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면 보통은 자기가 돈이 다 있지는 않으니까 개인이 직접 돈을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회사를 설립한 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막 뭐 기계 설비도 사고 직원도 고용하고 원재료도 사고 기술 개발도 하고 서버도 사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한 다음에 그걸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여기로 못 넘어가면 회사들이 이때 다 이제 망하겠죠. 음, 그러니까 돈도 마련했고 다 쓰긴 했는데 유료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쓴다. 예. 물건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회사가 이제 그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매출은 이제 회사가 팔아서 번 모든 돈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원재료를 사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 비용,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다시 기존의 자금을 다시 넣어서 또 투자하고 매출 불고 이런 구조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한 텀씩 도는 게 바로 1년 동안 도는 기본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일단 기업의 활동은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자금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비용을 제외해서 이익을 낸다. 요런 정도는 머리에 딱 음,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요 정도만 넣어 놓으셔도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3대 재무제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활동인데 결국은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숫자를 볼 수 있고 숫자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 이 회사는 매출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회사는 비용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 회사는 원재료에 문제가 생겼구나. 요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숫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걸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활동을 이해하는 것들이 네, 재무제표 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어서 조금 자세히 요 화면은 제가 기초반이든 초보반이든 누구든지 할 때 무조건 이 화면 하나는 머리에 넣어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이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장에 그려내실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숫자와 비율을 그러니까 계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요 흐름을 내가 스스로 그려낼 수 있느냐. 이걸 그렸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발은 잘 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요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직접 네, PPT로 그린 그림인데요. 예. 십몇 년 전부터 제가 쭉 사용하던, 애정하던 그림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시작할 때 자금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자라는 돈을 빌려오는 것. 그게 보통 이제 은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내는 돈을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낸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낸 돈은 자본. 그러니까 너 회사 얼마로 시작해서 그럼 내 자본 5억 넣고 했어 하면 이거가 내가 낸 돈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0억이 필요했는데 내가 자본이 7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3억이 모자른 거잖아요. 그 예. 3억은 빌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이제 빌려오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빌려온 돈을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부채라고 써 있으면 요건 빌려온 돈이구나. 내 돈이 좀 모자랐구나. 요렇게 일단은 개념을 딱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본은 내가 낸 돈, 부채는 빌려온 돈. 자, 그러면 요게 전체가 자금 조달이 될 거잖아요. 1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재무제표 책에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맨날 공식으로 외울 거잖아요. 이게 예. 외울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은 7억을 냈고 빌려온 돈은 3억. 10억을 다 만들었어. 이 10억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가 바로 이제 이 전체 자산, 음, 10억을 어디다 쓰느냐가 바로 이제 자산에 해당이 되는 항목인데 자, 아까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공장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땅도 사야죠. 기계도 들여놔야죠. 공장 설비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10억을 마련해서 뭐 쭉 쓰고 그 다음에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가 있어야지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 거니까 원재료도 또 사와야 되고 그 음, 다음에 이걸 또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활동들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은 뭐냐면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다 썼는지 요 사용하는 내역을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돈을 분명히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짜 재무제표 공부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재무제표를 놓고. 예. 아니, 도대체 이 회사가 증가를 했는데요. 또는 이 회사가 지난 분기에 차입을 500억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산에다가 쓴 내역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자산을 보시면 그 음, 500억이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썼으면 현금으로 500억이 현금. 있을 거고, 음, 만약에 설비 투자에 500억을 넣었다. 그럼 유형자산이라는 항목에 500억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음, 자금을 조달했다. 증자를 하던 돈을 마련했는데 어디서 썼는지 모른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썼는지를 보시려고 하면 바로 자산을 항목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자산은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기록해 놓는 것이다. 음, 또 다른 부채하고 자본이다. 요 세 가지. 요 정도는 이제 왼쪽 분 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돈 해서 밑에 자본 딱 하나 그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강의 들으시고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연습장에다. 아, 내 돈인 자본이라고 하더라. 남의 돈은 부채. 요거를 쓰는 거를 자산이라고 하더라. 또 세 개 딱. 그럼 뭐 많이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자산을 다 사용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 제품,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 거고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걸 음, 통해서 유료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 돈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아까 제가 앞선 항목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비용이라고 퉁쳐놨던 부분이 이게 다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비용인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매출 원가가 뭐냐, 판가물 이런 것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다룰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에 사용한 내역이 자산이고 요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한테 돈을 받으면 매출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매출액에서 들어가는 원재료 비용, 뭐 각종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요거를 음, 순이익이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만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 정도는 뭐 대표님 우리 미주은 TV 시청자분들이라면 너무 가볍게 하시겠죠. 제가 너무 아. 낮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유, 다 아시죠. 근데 이 네네, 한 가지 그쵸.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하도 그 영어 텀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이유에서 네네네.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발란스 시트라 그러고요. 이제 오른쪽에 네네네. 있는 거는 우리 이제 P&L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한국어로는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이쪽 거는 네네. 아까 뭐라 그러셨죠? 재무상태표. 재무 상태표. 재무상태표. 네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한국에서도 좀 바뀌었는데, 네, 예,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왼쪽이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고, 오른쪽은 이제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네, 요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를 손익계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표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딱 말씀해 주셨는데, 음, 자, 왼쪽 게 재무상태표고 오른쪽 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항목이 됐잖아요. 근데 두 개가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재무상태표 분석 따로, 음, 손익계산서 분석 따로, 현금흐름표 분석 따로 하지만 사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로 하나 평가할 수 있잖아요. 키는 몇이고, 피부는 뭐 하얗고, 예를 들어서 호감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자산을 평가해요. 막. 이 사람의 뭐 은행 예금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뭐 이런 음, 걸 또 평가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냐, 뭐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활동을 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표, 연금량 재무제표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앞단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 밸런시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설계가 되어져야 매출도 잘 나오고 음, 비용도 잘 통제할 수 있고 순이익도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상태표가 약간 앞선에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 게 자금의 사용에 찍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찍히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우리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손익계산서만 봐요. 매출 예. 얼마 늘었지? 이익 얼마 늘었지? 음, EPS 얼마 늘었지? 이것만 봐요. 음, 근데 원인을 보시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려면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손익계산서에 찍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음, 화면에 지금 보여드렸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 예,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듣고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이익은 이제 주주의 몫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음,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많이 쓰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PS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요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바로 배당. 그래서 음, 배당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주주들한테 바로 빼서 주는 거죠. 이익 예, 났으니까 주주님 우리 배당할게요. 라고 해서 배당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익을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익이 10억이 났다. 근데 예, 배당을 5억을 했다. 그럼 5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럼 이 5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음, 5억이 남은 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글로는 요 잉여라는 말은 그냥 남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익은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순이익에서 뭐가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구나. 음, 그럼 뭘 뺐을까? 배당을 빼고 남은 돈을 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구나라는 단어 자체로 그냥 이해하시면 저게 무슨 항목인지 알파벳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재무제표 공부하든 어떤 걸 하든 외우라는 얘기는 거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돈은 다시 원래 내가 낸 돈이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순이익도 주주 내가 낸 돈에서 이익이니까 내 돈이고 예, 자본도 내가 낸 돈이니까 내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붙여놓는 거예요. 음, 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여기 자본 항목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음, 내 돈이 더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만약에 이익이 5억이 만약에 5억이고 배당을 3억 했다. 그럼 2억이 남으면 이익잉여금이 이 2억이 여기 자본에 들어가서 자본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년씩 계속 이게 한 텀씩 계속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한 텀이 도는 게 1년이고 그 1년마다 결산하는 게 바로 1년 결산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이런 형태로 숫자로 찍히는 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주주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이제 자사주 를 이제 매입해서 그냥 소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소각만 있으니까 그냥 사서 시원하게 막 없애버리면 주식수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각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드물게 일어나다 보니까 음, 실질적인 주주의 이익을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매일 그 밸류업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시려면 그냥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되는데 좀 이 예, 부분에 좀 아쉽지만 한국도 빨리 미국처럼 이 자사주를 빨리 많이 소각하는 형태로 가서 음, 주주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이제 회계학 네, 원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교수님이 이렇게 네, 쉽게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바람을 하게 보네요. 네.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을 듣긴 했었는데, 예. 아, 좀 뭐랄까, 저도 이제 어렵게 들었죠. 맨날 막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타변, 대변, 막 이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그거 음, 외우다가, 8개, 뭐 이렇게 화살표 그어가지고, 뭐 자산의 증가, 뭐 이걸 비용에, 외워서 시험을 보기는 했는데, 나중에 막상 그 기업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아, 이게 실제로 좀 잘 이해하게끔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좋겠다 해서 한번 음, 정리를 해봤고요. 그 예. 다음에 그러면 요걸 실제 재무제표 숫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실전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지 한 두 개 정도만, 두 개 정도 기업만 한번 살펴보고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 요 공유가 되었을까요? 예, 잘 예, 잘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아, 예. 네네. 제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네, 테슬라. 테슬라라는 기업을 한번 볼까요? 네. 예,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원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로 들어가시면 크게 보면 재무제표가 있고 재무 차트가 있고 투자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본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원본이 있는 장소를 한번 볼 텐데 예. 아마 여기가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가 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키워서 좀 PC에서 좀 보시거나 저희 사이트에서 테슬라를 검색해서 아마 제 음성을 같이 들으면 아마 숫자들이 정확하게 음, 보이실 거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자, 테슬라라고 하는 재무제표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내 돈과 남의 돈을 이렇게 딱 마련하는 자금의 조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여기 아까 자본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여기 자본, 그 다음에 부채. 네, 음, 요거 두 개만 보는 거죠, 일단. 아, 음, 네. 요게 보면 최근 이제 기준이거든요. 예, 2024년도 3분기 음, 기준인데, 그때 봤더니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달러. 그러니까 음, 자본 총계가 699억 달러니까 테슬라 주주의 자기 돈이 지금 699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부채.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약 491억 달러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음, 어떻게 조달했나? 그러면 여기, 주주가 내가 690억 달러를 냈고, 은행이나 뭐 차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490억 달러를 마련했구나. 오, 음, 그래. 그럼 이걸 어디다 썼지? 음, 이거는 제가 자산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예, 올리는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 저희가 여기 색깔을 보면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 자본 총계는 음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의미 없이 봤을 땐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자산, 자본, 부채를 눈을 쫙 제일 중요한 항목을, 음영을 넣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그만 디테일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애를 썼는데, 음, 요게 이제, 네, 요 돈을 마련한 게 바로 요 자산 총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자산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음, 요게다 다 쓴 거예요. 여기다 요금을. 음, 현금도 갖고 있고요. 단기 투자도 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네, 1198억 달러를 이제 마련해서 쓴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배우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테슬라가 또 어디다 가장 돈을 많이 썼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가장 많이 돈을 쓴 데서 돈을 못 벌어내면 끝난 거거든. 우리가 아까 자산을 배분을 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 자산이 A라는 자산은 돈을 잘 버는데 B라는 자산은 돈을 못 벌어내요. 그럼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 자산의 항목을 볼 때는 제일 많이 어디다 투자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1190억 달러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걸 딱 보니까 여기 있네요. 유형자산 음, 514억 달러.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썼네요. 그렇죠. 그 다음이, 네, 뭐 이렇게, 재고자산, 뭐 단기 투자 이렇게 있는데, 음, 이 유형자산을 보면, 유형자산은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유형,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다 유형자산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공장이죠. 공장, 네, 기계장치, 그 다음에 뭐 땅, 음,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 뭐 이런 음, 것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을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걸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설비 투자. 네. 음,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유형자산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이 많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생산 능력이 점점 키우고 있구나. 음, 근데 안 팔릴 건데 이 유형자산을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을 키운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겠다라는 CEO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결단이 재무제표의 숫자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보면 과거에 2023년도부터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음, 보면 360억 달러에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테슬라는 계속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이 얘기는. 아직도 더 팔 자신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네요. 늘리는 것들이 팔리면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익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덩어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무상태표가 원인, 출발점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 회사는 유형자산 투자를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음, 것들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요 자본 총계가 내가 낸 돈, 그러니까 주주의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699억 달러지만 한 1, 2년 전에 보면 2년 정도 전에 보면 398억 달러예요. 음, 그러면 주주의 돈을 이만큼이나 늘려준 거예요. 이 그렇죠. 회사가 이익을 내 가지고 예전에는 회사 내 돈이 398억 달러였는데 사업을 잘해 가지고 계속 불려 가지고 699억 달러까지 불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주는 회사들이 진짜 좋은 회사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 자본 총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이 보면 이제 740억 달러에서 이제 970억 달러 이렇게 쭉 늘잖아요. 음,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들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은 했지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걸 어떻게 체크하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만 잘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고 이런 것들이 비용을 다 빼고 그다음에 이익을 내고 요 이익이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을 다시 요 자본 총계에 또 더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음,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 하나만 딱 보더라도 내 돈, 남의 돈, 자산 활용해서 어디다 집중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 개 기업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구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좋은 기업들은 뭐 당연히 뭐 재무제표를 볼 게 없을 정도로 좋은데 3,140억 달러가 자본이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큰 거죠. 그다음 부채가 1,161억 달러 해서 이 음, 자산 총계 4,300억을 만들어냈고 요걸 어디에 썼냐? 그럼 여기다 쫙 썼다는 거죠. 그중에 제일 많이 쓴 데 보니까 이 회사도 역시 네, 뭐 1,740억 그쵸. 억 음, 달러가 유형자산에 쓰였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설비 투자에 거의 들어갔죠. 근데 구글이 설비 투자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거의 다 서버죠. 어마어마한 음, 서버를 가지고 돌려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뭐 검색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도 보면 유형자산이 1200억 달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선행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동력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사실 유형자산 투자가 멈추기 시작하면 회사가 더 이상의 매출 성장을 크게 올리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파악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를 끝내고 나면 제가 요 두 번째 있는 메뉴도 거의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요 재무 차트라는 거를 보면 아까 이제 재무제표를 숫자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미 추세를 통해서 다 보이는데 이게 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미 그래프로 다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재무제표를 최종 이해하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이 어, 오늘 수업 벌써 너무 끝났나요? 어려우신가? 네, 어, 끝났습니다. 네. 아쉬운데요. 네. 뭐 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네. 재무제표가 이게 좀 지루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오늘 회계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이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하기 너무 좋은 강의인데요.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 생각에는 오늘 그냥 무심코 유튜브 틀었던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강의를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푹 감사합니다. 빠져가지고, 예,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다음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는 수업 내용이 뭔지 잠깐 귀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네. 다음 비밀인가요? 시간에는, 예. 아닙니다. 비밀이 없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아까 제가 이 내 돈, 남의 돈, 자산, 이렇게 표로 하나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예. 정도는 한번 그려보고 오시면 좋겠다. 음,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시는데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또 오시면 처음에 또 이게 뭐더라 이럴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그거 한 번만 그려보셔서 완성하실 수 있으면 다음 수업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부분, 음, 쓰는 부분에서 어디다 썼는데 그것들을 투자자가 뭘 체크하면 되는지 크게 많지 않거든요. 투자자가 저희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예. 분식회계를 잡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투자자가 빡 봐야 되는 재무제표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슨 의미고 어떤 거를 통해서 잡으면 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수업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고맙습니다. 오늘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